자, 봅시다. 자, 538번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봅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자, 나타낸 거예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0초에서 원래 이제 이런 거 체크해줘야 돼. 원래 정지하고 있었는데, 그치? 근데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 언제까지? 2초까지는. 그랬다가 다시 2초에서 4초까지 다시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요. 그지? 그때 자, 요렇게 속도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이걸 우리가 VT 그래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를 나타낸다? 그게 가속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뭐를 나타낸다? 위치 변화량. 혹은 그냥 우리가 이동거리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1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운동 방향은 어떻게 따질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따지니? 자, 봐봐. 운동 방향은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위에가 플러스 V고 여기가 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V잖아. 그러면 자, 1초일 때 여기서 얘는 어느 영역에 있어? 플러스 영역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 자체가, 운동 자체가 지금 플러스 영역에 있잖아. 이게 플러스 영역에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얘가 요렇게 갔다고 치자.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이지 이제.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다른 거 따지는 게 아니야. 뭐 기울기니 면적이니 이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플러스 영역에 있는지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특히 그래서 어디가 여기 요렇게 넘어갈 때, 그치?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플러스 영역에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때 뭐가? 속도가 0이 된다고. 그죠? 속도가 0이 된다고. 이게 뭐야? 플러스 영역에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때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됐어? 해서 얘 지금 운동 방향은 어디? 플러스 방향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자, 가속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뭐였어?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낸다며. 그럼 1초일 때 여기는 지금 뭐야? 플러스 기울기지?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플러스야.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지? 그럼 여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1초일 때를 물어본 거니까, 그지? 가속도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방향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요건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 자, 가속도의 크기야, 크기. 크기는 뭐야? 그냥 절대값 따지라는 거야, 절대값.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 1초일 때와 3초일 때인데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럼 요 1초일 때 여기 기울기하고, 그치? 3초일 때 여기 기울기 따지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 1이잖아. 여기도 기울기 1이잖아.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야? 같은 거지. 됐어? 만약에 문제에서
요 얘기가 없고 가속도는 같다 이러면 틀려. 뭐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 절대값만 따져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거야. 됐어요? 다음에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운동 방향? 아까 이거 운동 방향 이걸로 따지는 거라며. 1초일 때나 3초일 때나 지금 둘 다 플러스 영역에 있잖아.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야. 오케이? 같다가 되겠지. 1초일 때나 3초일 때나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맞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 다음에 자,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냥 바로 문제 봅시다. 자, 2초일 때, 자,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 중에 어떤 걸 하는 거냐? 그치?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뭐야? 가속도가 등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일정하다. 같다, 일정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속도라는 말 자체가 뭐야? 속도의 변화란 말이야. 속도가 변하는데 일정하게 변한다고. 수열 배웠나?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예를 들면 1, 3, 5, 7, 9 그러면 이 숫자가 변하잖아. 근데 얼만큼씩 2씩 변하잖아. 이만큼씩. 그지? 그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1, 3, 9, 11, 뭐 27, 100 이렇게 변하면 이게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지. 그냥 변하는 거지. 그냥 점점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 그렇게 등을 안 붙이단 말이야, 거기에는. 그치? 자,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은 뭐니? 등속이라고 하는 게 뭐야? 속도가 일정한 거잖아.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어디 0에서 3초까지는 속도가 변하고 있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러니까 요 0초에서 3초까지는 뭐야?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근데 3초에서 6초까지는 어때? 속도가 안 변하지. 그럼 여기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6초에서 10초까지 여기 또 속도가 변하지. 그러니까 변한다는 건 증가하건 감소하건 간에 하여튼 변하고 있잖아. 근데 일정하게 변하고 있지. 기울기 일정하니까. 여기도 등가속도야 그러면. 이해됐어? 일정하게 증가하는 아니야. 가속도 운동은 증가하건 감소하건 상관이 없어. 변하는 게 가속도야 그냥. 이해됐어? 증가냐 증가하면은 그래서 아까처럼 플러스 기울기 플러스나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지금 2초일 때 물어봤으니까 그죠? 2초일 때는 뭐 한 이쯤 되겠네. 그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됐나? 그 다음에 5초일 때, 자, 5초일 때, 자, 물체는 등가속도 5초일 때는, 그럼 5초는 어디쯤, 한 이쯤 되겠네? 여기는 뭐야?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 중에서 어떤 거?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7초일 때, 그치?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은지 다른지.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플러스 영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지? 뭐 0초에서 10초까지는, 그지? 그게 속도가 뭐 일정하건 증가하건 감소하건 간에 플러스 영역에 있는 거고, 따라서 뭐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야. 운동 방향은 이걸로 따지는 거라고. 근데 자, 뭐를 물어봤어? 가속도의 방향은 지? 여기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잖아. 그럼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지? A가 가속도야.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A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지? 여기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 마이너스 방향이다. 됐나? 기울기가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7초일 때지? 그럼 7초면 한 이쯤 되겠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다? 자,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 그랬고, 플러스 방향.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그죠? 그래서, 자, 어디 갔어? 아까 저 위에 있었나? 아까 여기, 요거처럼, 요렇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졌던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처럼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그치? 이때는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는 거야. 됐어? 그 여기 지금 속도가 지금 점점 느려지고 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와 7초일 때, 자, 물체의 가속도를, 자, 2초일 때와 7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니까 절대값 구하라는 거야. 그치? 자, A1, A2라고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 2초일 때. 자, 2초일 때 여기 점점 증가하고 있지? 기울기 구하라는 거야. 얼마? 뭐 얼마기는. 밑변분의 높이. 그죠? 얼마? 2분의 3분의 4. 그죠? 여기도 자, 밑변분의 높이. 그지? 얼마? 여기는 4분의 4. 그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 대 4분의 4 이렇게 나오고, 요런 거 나오면 요렇게 분자가 같잖아. 그럼 뭐 당연히 아는 얘기겠지만 문제 푸는 요령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4 대 3 이렇게 가는 거. 됐어?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에 540번. 자, 질량이 졸립지? 너 지금 너는 못 느끼지만 지금 쌍꺼풀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 지금. 좀만 참아. 여기 하면 여기 일단 네 문제 먼저 하고, 알았지? 자, 여기 이제 개념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자, 질량이 각각 M, 2M, 3M인 물체 A, B, C를 동일한 위치에 수평방에 동시에 얹었을 때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뭐 하면은 자, 얘네 높이가 같으면, 그지? 던진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으면 얘네가 뭐 할 때, 바닥까지 닿을 때까지, 그지? 뭐가 같다? 시간이 동일하다. 그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다 같다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그지? A는 얼마큼?
요만큼 간 거고, 그지? 자, B는 얼마큼 간 거고, B는 요만큼 간 거고, 그죠? C는 얼마큼, C는 요만큼 간 거잖아. 그럼 같은 시간 동안 C가 제일 멀리까지 갔으니까 C가 제일 빨랐겠지.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A가 가장 먼저, 아니야. 모두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야. 여기서 수평면이라고 하는 게 쉽게 해서 바닥 얘기하는 거야, 바닥. 바닥에 모두 동시에 도달해요. 이제 이건 설명 안 해도 이제 알 수 있겠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은 누가? C가 가장 크다. C가 가장 빨라요. 방금 얘기했잖아. 그지? 같은 시간 동안 가장 멀리까지 갔으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은 어떻게 구해? 중력 F는 mg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력값도 g는 이건 모두 같은 거니까. 그지? 그럼 질량만 따지면 되겠네. 근데 질량이 m, 2m, 3m이잖아. 그지? 그럼 B하고 C 중에 얘가 A, B, C가 되니까 C가 더 크겠지? 틀렸죠. 그럼 니은 하나. 2번이 답이 되겠다. 됐어? 다음에 541번. 자,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같은 높이래. 그러니까 또 뭐 하겠어? 바닥까지 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을 거야. 여기까지 시간이 같다. 동시에 도달한다. 그죠? 질량이 m, 2m, 3m이고 수평면 v, 2v, 3v 속력을 던졌대. 그러면 속도가 1대 2대 3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그지? A가 요만큼 갔다면, 그치?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요만큼 갔다면, 그지? B는 요만큼 간 거고, C는 요만큼 간 건데, 그지?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V, 2V, 3V니까 1대 2대 3이네? 1대 2대 3.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걸 이제 알아두고 문제를 보시면 중력의 크기를 각각 A. 중력은 아까 앞에서도 했잖아. F는 mg로 계산하는데 g가 다 같으니까 중력만 따지면 된다. 근데 질량만 따지면 된다. 질량이 얼마? 1대 2대 3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1대 2대 3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ABC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지금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로 얘기한 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요거는 어떻게 되니? 이것도 1대 2대 3이 되겠지. 요거 1대 2대 3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다음에 542번 그림은 지구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를 동시에 발사했을 때 ABC의 운동경을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지면에 떨어지고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어서. 그 다음에 C는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라고 했을 때, 그치? 그거 잠깐 풀고 있어봐. 갖고 왔구나. 잠깐만. 그러면 자, 발사 속력은 A가 가장 작다. 그지? 지금 A는 요만큼 가서 떨어지고 B는 여기, C는 아예 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속도는 A, B, C 요 순서가 되겠지. 그러니까 A가 가장 작다는 게 맞는 얘기고, 그지? 중력의 크기는, 자, 중력은 아까 질량만 따지면 된다 그랬잖아. 질량은 m, 2m이니까 C가 중력이 가장 컸겠지? 이게 A, B, C니까 A하고 B는 같았네 그러면. 그럼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 C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그럴 리가 있나?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작용 안 하면 C는 어떻게 되겠어? 일로 휘어지는 게 아니지. 그냥 앞으로 날아가 버렸지.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 그죠? C의 질량이 2m보다 커지면 C는 지면으로 떨어진다? 아니. 그건 질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오케이?
바닥에 닿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날아간 거리는 질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요거 한 문제 풀고 잠깐 쉬자. 동일한 인공위성 A와 B가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어요. 설명. 자, A의 가속도는 0이다. 아니, A는 지금 요 지점에서는 요 접선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지만, 그치? 얘는 어느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중력의 방향이 뭐하고 같은 거야? 가속도의 방향하고 같다고.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죠. 그지?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은 B의 운동 방향과 B에 작용한 A나 B나 똑같지. B가 여기서 요 방향으로 그지? 자, 운동하고 있는데 이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디 방향? 지구 중심 방향. 그때 얘네 둘의 관계는 수직 관계야. 요 운동 방향이 뭐해?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이니까. 그치? 그래서 수직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동일한 인공위성이에요. 근데, 그치? 동일하면 질량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얘네 둘이 질량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력 계산할 때 F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계산하거든? 근데 이때 뭐가 달라졌니? 지구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와 지구 중심에서 B까지의 거리는 다르죠. 거리가 달라졌잖아. 그럼 B가 어때? 거리가 더 머니까 중력은 더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A가 더 커요. 이건 맞는 얘기야. 지난번에 이거 막 물체 떨어질 때 거리 그거는 지표면 근처에서. 이 인공위성은 그잖아.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 그지? 여기 반지름이 이거밖에 안 돼. 지구 반지름이. 그지? 그럼 지표면에서 A까지의 거리는 지구 반지름보다 더 기네. 이럴 때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지표면 근처에서 저기 제일 우리 높은 게 롯데타워야? 롯데타워에서 그 정도까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그치? 이렇게 막 인공위성 이런 걸 이럴 때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맞는 얘기고,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지. 됐어요? 까지 일단 보고 잠깐 쉽시다.